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현재 경호처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이제 군경 지휘권을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경호처장은 누구입니까? 네, 바로 김용현 처장인데요. 예,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선거 캠프 외교안보정책본부 국방안보 담당이었던 김용현 예비역 중장을 자신의 경호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예, 두 사람의 인연은 4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77년 윤 대통령이 충안고등학교 2학년 때 한 해 선배였던 김 처장을 만났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사진 보면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네. 김 처장은 윤 대통령 취임 전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부팀장을 맡아서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예, 또 현역 대령 시절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지냈고요. 중장 때는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 업무에도 이해가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호실하고 좀 관계가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이네요. 네. 예. 이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한 3일 후인가 4일 후인가에 네. 국방부에 이 양반이 들어가서 한 달 내에 다 집 사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시 국방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아, 합니다. 그건 팩트입니까? 그냥 그런 얘기가 있는 그런 겁니까?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아마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까? 예. 또 하나는 그 이분이 중장으로 예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장을 달지 못한 것이죠. 네. 예. 그렇게 대장이 되지 못했던 이 한풀이를 지금 경호처장이 돼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더 큰 권력을 이제 갖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추천을 해서 그 현재 이 국방장관도 대장 출신이 아닌 그 이종섭 장관을 임명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종섭 장관도 뭐 역시 육군 중장 출신이고요. 예, 사실 기자들은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방장관으로 이 김용현 처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봤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네. 예, 네. 근데 이제 그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대장을 못 달고 중장으로 전역했던 그런 좀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어떤 이제 뭐 청문회 나가기가 부담스러웠던 거 불미스러운 아니냐는 일이 있었습니까? 뭐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 그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작용을 해서 음, 뭐 그 별을 더 못 달았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청문회가 네, 청문회는 아. 장관이 되려면 반드시 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대장이 못 된 것도 그것 때문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예. 네. 사실 김용현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가장 유력한 육군 참모총장 후보군이었습니다. 아 예. 네. 근데 결국은 뭐 참모총장을 못 됐고 음. 별도 하나 더 못 달고 이제 중장으로 전역을 그 얘기는 뭐 했었죠. 자세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예, 알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서 저한테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김도균 기자는 왜 지금 이 경호처가 그 군경 지휘권까지 가져가려고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 음. 생각에는 대통령실이 용산이라는 그냥 국방부와 합참 어떤 우리 군의 중추가 있는 곳에 한가운데로 군사시설 한가운데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됐죠. 스스로 이제 호랑이의 그렇죠. 아가리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국방부 안에는 또 이 국방부와 합참을 지원하는 군부대들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모든 군부대와 여기가 다 각자 다른 명령 계통과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군에서 그날 뭐 일찍 사령부터 뭐 일찍 사관, 일찍 부관까지, 일찍 하사까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단에는 예. 이게 그 보초를 서러 나가는 초병들이 있을 거고요. 예. 근데
그런 가운데로 이제 대통령실이 들어오니까 예. 대통령 경호를 맡은 책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지는 예. 거군요. 거기다가 또 인근에는 미군 시설까지 있습니다. 예. 미군은 또 우리 명령계통과는 또 독립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 좀 이 경호처에서 이걸 한 손에 틀어지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멋모르고서 그냥 용산으로 갔는데 일단 가 보니까 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도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물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견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경호처장이 삼성 장군 출신인데 이 정도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드는데요. 대통령실을 주변으로 사방이 무장 병력들이거든요. 예. 다 실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들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군부대다 보니까 아니, 소위 국방부를 지켜야 되는데, 네. 예, 합참도 우리나라 있습니다. 군사 세력의 심장부를 지켜야 되는데 국방부든 합참이든,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무장을 하고 있겠죠. 예, 게다가 그 인근에는 담 하나 사이를 두고 미군 시설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칫 경호상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다. 당연히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음, 근데 이제 어쨌거나 가장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예, 이것도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옮겨가면서 그렇죠.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이 그게 됩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리고 저 그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경호처가 군경을 지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이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이 정권 퇴진 요구하는 시위도 이제 매주 뭐 주말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경호상 불안을 느껴서 뭐 이런 또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법률을 개정하려 하지 않고 법률 밑에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법률 개정 효과를 도모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패턴이 이번 일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설득과 타협이 아니라 불통으로 일관하는 지도자는 그만큼 신변의 위협을 더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대통령이 이번에는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최고 존엄을 경호하는 북한 호위 사령부를 연상케 한다는 야당의 지적을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북한 호위 사령부는 군을 지휘합니까? 아니, 그 자체가 군이고 예. 진짜 북한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이 북한 호위 사령부라는 데가 경호실 아닙니까? 우리의 경호실인데 네.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하고 있는 예. 군과 경찰을 지휘하는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 구조가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호위 사령부 같은 그런 기형적인 형태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예, 경호실이 이제 어떤 이런 군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지휘하고 명령하고 이런 권력을 갖게 된다면 북한을 닮아갈 수 있다. 네. 호위 사령부를 닮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북한을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따라가도 꼭 이렇게 북한을 따라갈 필요는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